프로젝터 1260, 오늘은 1197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난 9월 16일자로 발표한 글인데, 중국의 합의에 반하는 그러한 경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 어떻게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이 미국호를 잘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카 첸 웨이스라는 분이 기록한 글인데, 이분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분의 직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스타디스, 국제학부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서 있고,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선임 연구원, 그리고 이전에는 국무부에서 스태프로 국무부에서 직접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고 있고, 지난 10월 1일 때는 안소니 블링컨 국무장관, 안소니 블링컨 분께서 또 이렇게 미국의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쫙 그거를 쓰게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글들을 보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말 갈라서는구나. 그동안에 막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해왔는데 어떻게 되나 근데 정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러분이 쓰신 글 요 내용이 이제 9월 12일 날 발표된 걸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hina shock is over. 중국 그 충격이 끝났다. 그래서 더 관세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부세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주제를 한 몇 군데 이렇게 가져와서 제목을 가지고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시아가 헤게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쓰신 글인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바이폴라리티,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지는 것이 미국과 그 지역에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동맹이 그 중국과의 싸움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데, 그 지역의 동맹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미국에 이제 유리한 것들을 정책을 취하면은 더 유익하다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말하는 거겠지만 헤게모니가 아시아에 있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자에는 또 어떤 게 왔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수출 통제, 특별히 반도체 칩 밴해서 차이나 칩 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를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이징을 돕는 것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잘못하면은 그 베이징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칩 차이나에 대해서 반도체에 제한을 가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위협을 느끼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국 기술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는 그 안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분께서 미국의 이제 전략이라 해서 10월 1일자로, 그 미국은 9월 말에 그 예산이 끝나고 10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해서 국무장관으로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갈지를 마치 한국의 이제 뭐 연두 교수처럼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제 정말 이게 이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제 갈라서는구나, 그런 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155mm 포탄을 미국을 주면 미국이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 아예 이 내용에 보면은 안소니 블링컨 분께서 한국 정부에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기로 디클레레이션을 했다, 선언을 했다, 디클레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걸 보면은 이제 확실히 우리 편이다. 그런 걸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한미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동맹으로 올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냉탕과 온탕, 물론 이제 말의 표현은 이렇게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면적인 어떤 대립의 그러한 양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월 3일자, 바로 오늘, 미국으로 오늘 날짜가 되는데, 다음 대통령과 새로운 이제 워싱턴 합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유례가 없는 그런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이것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라는 배를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이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어떤, 상대적으로 한쪽이 이익을 보면은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마이클 프로맨이라는 분이신데, 이 마이클 프로맨이라는 분을 보시면은 이게 아래쪽에 CFR의 프레지던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CFR의 프레지던트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시는 분께서 지금 바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나온 그러한 글인데, 이것도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서 제가 쭉 한글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니까 정말 갈라 쓰는구나. 말로만 그렇게 하더니 좀 뭐 무역 보복도 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요게 이제 빨간 네모 표시에 보면은 trade offs are inevitable. 이건 트레이드 오프는 피할 수가 없다. 한쪽이 이제 이익을 볼 때 한쪽이 손해. 전에는 이제 9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이렇게 중국은 공장을 마구마구 지어서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버니까 좋았고, 미국은 싼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그냥 미국의 전역에 뿌리니까 좋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 미국에 있으면서 뭐 한 20가지 짭을 종류를 하면 한 20가지 되는데, 뭐 먹고 살리다 보니까 일주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트럭을 몰면서 이제 뉴욕 지역에서 2000년도 초반에 2000년 그 초반에 99 센스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물건을 제가 이제 트럭을 몰면서 이제 가게 오픈하는데 하면은 물건 한 차를 다 그냥 갖다 주고 쫙 펼쳐가지고 굉장히 상값에, 야, 이런 상값에 어떻게 이런 물건을 줄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그 물건이 전부 100%, 99%가 아니고 전량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나인나인 센스에 쫙 깔아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새로운 가게들 오픈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싼 값에 해도 자기들은 돈을 벌어서 좋았고, 미국은 막 그 물건을 그냥 어마무시하게 막 원 달러 몇 달러만 가져가도 어마무시한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은 이제 다 갔다. 다 가고 이제 서로 트레이드 오프를 해.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이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관계. 잘못하면 이제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근데 적대 관계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좀 살살하자. 그런 주장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진을 실으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뭐 전체 이제 분위기를 다 아셨으니까 뭐 세세한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나 뭐 거기서도 많이 앞으로 이제 설명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어, 대략적으로 이제 분위기만 좀 전달을 해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워싱턴에서는 지금 이제 그 비평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과 함께 이제 경쟁을 이렇게 에, 끝내는 것을 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뭐 비평이 있다. 그래서 뭐 강경파도 있고 매파와 비둘기파가 같이 공존하면서 앞에 이제 이 포린 어페어스의 분위기는 강경파로 가면 안 된다.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 강경파는 여전히 이제 강경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변호를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중국과의 경쟁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트럼프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어저께 있었던 그런 웰컴했던 것이 이렇게 불충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하니까 회사라든지 연구자라든지 학생들이 이게 지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뭐 디베이트를 하고 이렇게 그런 여지는 ample space라고 했는데 그런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얕은 그러한 나타나는 것보다 굉장히 심도 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우려 섞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음 대통령 행정부는 좀 더 이렇게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디터런스 억지가 되는데, 억지를 대만 해협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억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강조하면서, 빨간 요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만약에 정책 결정자들이 베이징과 경쟁을 오버플레이를 한다, 과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전쟁으로 가게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이 이긴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파이릭 빅토리, 그러니까 피루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리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승리인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in the name of thwarting its rival, 라이벌이 중국인데 중국을 파멸을 해야, 중국을 이제 섬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피루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에 적대적인 그러한 뭐 얘기들,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는, 미국 군대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어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컨트라스트 반대로 해가지고 좀 바이든 공화당보다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포린 어피어스가 한 기획이 조금 편드는 부분이 한두 군데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anyway 그런 식으로 제로섬 게임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스 비벤디라는 단어도 좀, 모두스 비벤디, 모두가 뭐 이렇게 함께 잘 되는 어떤 그런 개념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베이징과 워싱턴이 가는 방향은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같은 방향이 아니고
90년대부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연애 시절에는 짝짝꿍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뭐 adversary, 적이라는 게 enemy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대방에게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중국의 이익이 되면은 미국의 손해가 되고 미국의 이익이 되면 중국의 손해가 되는 이렇게 그런 지금 구도가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끼인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런 중간에 지금 끼어 가지고 물론 무기는 열심히 만들고 국군의 날 행사는 당당하게 하면서 굉장히 저도 뭐 대한민국 육군 하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뿌듯함을 좀 느끼긴 느꼈지만 뿌듯함은 뿌듯함이고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무기를 제공하고 또 일본에서는 군함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뭘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미국과의 지금 잠재적인 어떤 갈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고 러시아와도 이제 강화를 하고 핵무기도 확산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미국의 이익이 중국의 같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뭐 군산 복합체라든지 그런 쪽의 이익을 추구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한국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여기에 이제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이제 저는 뉴욕하고 워싱턴 쪽을 그 외교 학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 하면은 이런 분위기를 미국의 이제 한인 시민권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지내는 대한민국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앙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뭐 교통비만 이렇게 주신다면은 가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런 또 인터넷도 기독 뉴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또 뭐 기독교 뉴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뉴욕에서 또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지금 이때의 언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쪽 편을 들은 것보다 양쪽에 서로 같은 공통적인 이익들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지금 이제 CIA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많은 돈을 페이를 할 테니까 무슨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데서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났다는 그걸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벌써 CIA에서 이런 그 광고가 뜰 정도가 되면은 벌써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그런 갈등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공산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보다는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같이 평화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노선을 따라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뭐 외교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안소니 블링컨께서도 완전히 신발 밑창을 몇 번 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전 세계를 다 쫓아다니면서 디플로머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양쪽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따로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가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아왔던 한국에서 또 30년 동안 살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외교학과를 다닐 때도 중국 정치 사상사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서 거기에 좀 한동안 좀 빠져 있었던 그런 적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 교계의 기자를 하면서도 늘 어떻게 화해의 길을 찾아서 갔는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카 이 웨이스 분께서는 이러한 소용돌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정체성을 그 정말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빨간 부분을 보시면은 후기 냉전 미국의 냉전 시대 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단극화 유니폴래리티 이것은 예외적이었다. 익셉션한 그런 케이스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이것을 이게 어떤 모든 파트나 모든 그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고 양쪽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리더가 이제 중국에게 주어지면은 와싱턴은 그 중국의 지금 세 가지 기술이 미국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는 게 태양광,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런 걸 공장을 이제 이렇게 미국에다가 집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뭐 CIA에서 이제 간첩들 모집할 정도 그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트로이 목마처럼 여기다가 공장을 허락해 주면은 그 안에다가 뭘 심어 가지고 백도어 같은 거 인터넷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망 얘기, 국제 공급망이 지금 공급망이 이제 두 개로 지금 나눠지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인터넷을 이렇게 쭉 관심 있게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 있으면서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을 때 광 케이블을 그 당시에 2000년이 되기 전인데 그 도시 전체 어마어마한 이렇게 상수도 공사할 때 파는 그거를 파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딜리버리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광 케이블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인터넷에 유통하는 거 80% 이상이 다 그 워싱턴 DC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전공자분께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광 케이블이 중국에서 유지하는 광 케이블하고 미국 쪽 이제 그쪽에서 유지하는 광 케이블 두 개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는 완전히 뭐 정보조차도 그래서 중국 같으면 이제 바이두 같은 구글이나 GPS 중국의 GPS를 이용해 가지고 보고 있고 미국은 저도 스쿨버스 하면서 매일마다 구글 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쪽 GPS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 자체 인터넷 자체도 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공급망까지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백파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작업이다. 이게 리스크를 밸런싱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나 기술적인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분리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롱텀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만 그것이 이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문제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공산당 CCP라고 그러는데 중국 공산당이 한 그러한 이익과 가치에 분명히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라 그랬는데 극대적으로 맥시멈 하면 아주 최대로 극대주의자나 또는 은밀한 어떤 이제 조사나 뭐 그런 대화 그런 것 없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시간과 방법이 그것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 빨간 박스 위에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도 아마 호키시 보이시스에서 매파적인 타이완에 대해서 강경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시진핑은 아직도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갈등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to be exploited라 그랬는데 빼앗기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확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조건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뭔 조치를 취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이게 있는데 이제 현상 유지 지금의 이제 대만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을 보면은 현상 유지 정책을 스테이터스 코어 정책을 취해 왔는데 입장을 분명히 이제 잘못하면 서로 오해해서 여기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카 웨이서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워싱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중국을 천천히 슬로우 다운 시키는 속도를 압력을 가해서 뭐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빨리 달린다. 미국이 빨리 달려가지고 중국을 앞질러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잘하는 걸 가지고 계속 해나갈 때에 자동적으로 중국을 추월하게 되는 것이지 중국을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천천히 슬로우 다운하게 만들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본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의 Security and Prosperity 안보와 번영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태어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구자들이나 국제 학생들이나 중국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카리지를 해야 된다. 다시 뭐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저도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처럼 생겨놓으니까 치나 하면서 놀리는 건지 아무 댓글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마지막 문단이 되는데 Getting China Right 해서 중국의 권리를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2023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전쟁을 피하고 중국과 긴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응답을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디베이팅을 하는 여지가 있고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메스트라는 리더가 미국의 가장 큰 노동 유니온 가장 큰 그 노조가 팀 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화당 그 내셔널 컨벤션에 참석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공화당이 트럼프니까 트럼프 캠페인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투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앞에서도 이제 뭐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앞서가는 게 공장을 짓게 될 경우에 거기 트로이 목마 같은 걸 심어가지고 해킹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우려를 하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이제 중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거를 얘기하고,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그 앞에까지 이제 중국에서 뭐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퀄리티 그런 문제들, 그런 원칙, 미국이 지켜가는 그런 원칙들을 준수해야 될 걸 얘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에스피오나지, 중국의 이제 첩보, 사이버 어택,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미국의 이제 공공 정책 그러한 대화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또 미국 그 일자리 노동자들, 지금 당장에 동부 지역에 이제 열 몇 개 부두에서 2만 5천 명의 부두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 뭐 일단 자동화 문제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니까 해고 그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난 세계화를 하면서 이게 미국이 제조업을 다른 데로 가면서 가장 재미를 못 본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할 수 있고, 가장 재미를 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사는 노동자 중산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문제들을 앞으로 이 미국에 닥쳐오는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문장이 Getting China Right, 중국의 권리를 취하는 것은 이게 미국의 성공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트레이드 오업이 되는데, 중국이 권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게 되면 미국의 손해가 되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 years beyond, 그 이후에 오는 대통령 한 앞으로 이제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트레이드 오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 해 갈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1260을 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미치는 굉장히 그 전 세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문제니까 거기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도.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뭐 그 옛날 이스라엘하고는 뭐 다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취한 그러한 행동에 따라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반성문으로 쓴 구약 성경을 한국 교회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